우리나라 최초로 텔레비전 방송이 시작된 건 1956년이었는데요. 당시에 전국 텔레비전 수상기는 300대 미만이었다고 합니다. 요즘은 모바일로도 TV 프로그램 시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1인당 TV 하나씩을 들고 다닌다, 이렇게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이 일반 시민용 핸드폰도 우리나라에는 1961년에 처음 등장해서 약 80명 정도가 사용을 했습니다. 지금과 같은 스마트폰은 2000년대 들어서 활성화가 되었고요. 세탁기는 또 어떤가요? 1960년대에 세탁기가 집안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마을 우물가에 모여서 빨래하는 풍경이 일반적이었는데요.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 동안 가전제품들은 우리의 생활을 획기적으로 바꿔놓았습니다. IT와 가전기기의 변화를 읽을 수 있는 소식으로 채웠습니다. 잠시 후 함께합니다. 먼저 세계 최대의 IT 가전박람회인 소비자 가전전시회 CES 2021 소식부터 전하겠습니다. 임동진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CES 어땠나요? 네, 세계 최대의 가전 IT 박람회인 CES 2021이 올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1967년 첫 개최 이후 처음으로 온라인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지난해보다 참가 기업 수는 절반으로 줄었지만 우리나라는 미국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이 참가하면서 기술 혁신의 성과를 뽐냈습니다. 네, 지난해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면서 라이프 스타일과 가전제품 선호도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네, 이런 점들이 올해에도 가전시장에 계속 반영될 거란 점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네, 삼성과 LG는 코로나19 이후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일상을 누릴 수 있을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이 제품과 서비스를 소개했습니다. 네, 그 밖에 이번 CES 2021에 등장한 기술과 핵심 트렌드는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새해 첫 달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 전시회 CES는 업계에 관심이 큰 만큼 컨퍼런스 연사가 누군지도 상징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올해 삼성의 얼굴은 AI 연구 개발을 총괄하는 승현준 삼성 리서치 사장. 직접 소개한 제품과 서비스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 역시 인공지능이었습니다. But today, AI is much more. It's about being more personal and predictive. It's about benefiting you every day by being a core part of the products and services you enjoy. 삼성이 첫 선을 보인 로봇 청소기. 인공지능에 라이다까지 장착해 스스로 물체를 식별하고 분석하면서 청소를 합니다. TV 속 인공지능은 평범한 영상의 화질도 8K 수준으로 만들어주고 세탁기에서는 세탁 습관을 분석해 사용자가 원하는 최적의 세탁을 합니다. 삼성은 우리의 미래 일상이 될 로봇도 선보였습니다. 설거지도 하고 집안 정리도 하는 도우미 로봇이 우리 일상이 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사용자들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종합적으로 관리해주는 케어 로봇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고령화 시대에 각광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Hey y'all, I'm Rhea, a songwriter and DJ, and today I'm so excited to be showing you some of the latest and coolest from LG. LG전자는 아예 인공지능이 만든 가상인간 23살의 김레아가 연사로 등장해 3분간 LG의 신제품들을 소개했습니다. 이름도 레아, 미래에서 온 아이라는 의미를 담았는데 AI 기술을 기반으로 목소리를 입히고 사람처럼 자연스러운 동작을 합니다. LG는 스스로 방역 작업을 하는 살균 로봇을 공개하고 인공지능 기술로 가전제품의 고장을 사전에 감지해 알려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올해 삼성과 LG가 CES를 통해 보여준 인공지능의 현주소는 그동안 우리 상상 속에 있던 인공지능이 이미 일상 속 깊숙이 들어왔음을 보여줍니다. One where you can live better in your own unique way. We think that with the right technology,
We're ready for a better normal.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이번 CES에서 던진 화두는 코로나19 시대 어떻게 하면 집에서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을까입니다. 비대면 경제가 확산되면서 집이 주거 공간을 넘어 업무는 물론 문화와 레저까지 즐기는 공간으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삼성은 개인의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한 맞춤형 가전 비스포크를 가장 먼저 내세웠습니다. 냉장고, 인덕션 등에 이어 이번엔 정수기까지 공개했습니다. 또 식재료 구매부터 조리까지의 모든 과정을 개인의 성향에 맞춰 앱으로 관리해주는 스마트칭스 쿠킹도 선보였습니다. LG전자 역시 일상은 계속된다는 주제로 제품과 기술을 시연했습니다. At LG, we will never stop innovating to bring you more convenience, more entertainment, and more ways to keep you safe so that you can live your lives to the fullest. Whatever changes may come. 공간 인테리어 가전 오브제 컬렉션을 글로벌 시장에 처음 소개한 것은 물론 문을 두드리면 내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인스타뷰 냉장고 신제품도 공개했습니다. 이와 함께 가전제품 관리 앱 신큐를 개선해 스마트홈 서비스의 진화를 보여줬습니다. TV의 경우는 삼성과 LG 모두 기존 LED 소자 크기를 대폭 줄인 미니 LED TV 소개에 주력했습니다. 더욱 촘촘해진 광원으로 색 재현의 정교함과 명암비를 높였습니다. 상반기 중 다양한 크기의 제품을 글로벌 시장에 출시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마이크로 LED TV, 차세대 OLED TV를 선보이며 K가전의 기술력도 증명했습니다. 네, 이 CES가 올해 처음으로 온라인 진행을 한 거잖아요. 네. 그럼 이것에 대한 업계랑 또 소비자 반응은 어땠나요? 네, CES는 매년 1월 초에 진행됐기 때문에 한 해의 IT 트렌드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행사였는데요. 네, 이번에는 온라인으로만 운영이 돼서 혁신 제품들을 실제로 접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네, TV의 화질이라든지 IT 제품은 어떻게 작동하는지 또 화질은 어떤지 직접 보고 만져봐야 잘 느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일반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평소엔 접하기 어려운 그 콘텐츠들을 이 집에서 편하게 유튜브 등으로 접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문턱은 낮아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이제 단순히 집이 주거 공간이 아니잖아요. 네. 그럼 이 CES 2021도 이런 변화를 조금 반영을 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사람들이 인테리어나 가전제품에 아무래도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잖아요. 네. 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그래서 모두 맞춤형 가전을 소개했습니다. 기능도 기능이지만 냉장고나 세탁기 이런 것들의 색깔이나 재질 등을 소비자의 취향에 맞게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건데요. 네, 또 TV 부분에서는 올해 게이밍이나 헬스, 영화 등 스마트 기능이 강화된 것도 집콕 시대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도 여름에 그 맞춤형 가전 관련 방송을 했었는데 네. 아주 참신하고 예쁜 게 많더라고요. 네, 우리나라에서 이미 인기가 많이 네. 얻어가지고 해외에 이번에 좀 출시를 하게 된 겁니다. 네. 근데 앞서 언급을 해주셨지만 우리나라의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랑 LG전자에 조금 집중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 두 기업 각각 어떤 혁신을 선보였나요? 네, 로봇의 경우는 삼성은 또 한 팔로 이 팔이 하나 있어서요. 네. 물을 따라주거나 또 술을 따라주기도 하고 또 설거지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또 LG전자는 돌아다니면서 세균을 수독하는 살균봇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는 꼭 필요한 네. 로봇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이슈였던 게 LG전자의 가상인간 김레아였는데요. 이 김레아 이게 사람 이름인데요. 사람인가요? 네, 로봇인가요? 맞습니다. 딱 보면은 젊은 한 20대 정도의 단발머리의 그 여성의 모습인데 오. 네, 좀 인간 같은 가상인간이에요? 네네네 맞습니다. 너무 신기하네요. 네, 김래아는 AI 기술을 구현한 이 LG가 구현해서 만든 그런 가상인간인데 이번 컨퍼런스에 깜짝으로 등장해서 제품을 소개하기도 하고 또 서비스를 이렇게 소개하면서 놀라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굉장히 참신한 기술들이 많네요. 네. 네, 그동안 CES에서는 독특한 그리고 참신한 기술을 많이 볼 수 있었는데요. 올해 특히 주목받는 기업이나 기술 있었을까요? 네, 아무래도 코로나19 여파로 이 전 세계가 위기를 겪고 있는 만큼 방역이나 또 위생 관련 제품들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국내 스타트업은 물론 게이밍 PC 관련 업체들은 미래형 마스크를 소개했는데요. IT가 또 결합된 그런 마스크 이런 걸 선보였습니다. 어떤 마스크인가요? 산소 캔이 결합돼서 원할 때 이 깨끗한 공기를 좀 더 마실 수 있는 그런
제품도 있었고요. 막 또 정화도 LED 해주는 거예요. 정화까지는 아니고 아. 네네. 산소가 이제 들어있는 캔이 부착되어 있는 겁니다. 네. 신기하다. 또 LED가 부착된 마스크도 있었고 공기 데이터를 분석해주는 그런 마스크도 있었습니다. 막 미세먼지 농도 측정 이런 건가요? 뭐 그런 거를 이제 이 기기에 부착을 된 그 마스크에 들어오면은 이 휴대폰으로 그 오. 정보가 뜨는 네, 그런 너무 마스크를 참신해요. 또 선보였습니다. 또 그 밖에 AI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아기나 또 동물의 소리를 이 분석해주는 그런 신제품도 좀 눈길을 끌었습니다. 근데 이 전기차에 대해서는 꾸준히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이번 CES 2021에서 제너럴 모터스가 배송용 전기 트럭을 소개를 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반응 어떤가요? 네, 제너럴 모터스뿐 아니라 벤츠, BMW 등 다양한 글로벌 자동차들이 대거 참여해서 이 전기차 전략을 소개하고 신제품을 선보였습니다. 특히 GM의 경우에는 메리 베라 회장이 기조연설에서 배송용 전기 트럭 사업을 본격화하는 등 공격적으로 전기차 사업을 하겠다고 선언했는데요. GM은 전기차 외에도 항공 모빌리티 분야에도 진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날아다니는 그런 모빌리티, 오. 직접 탈 수 있는 거를 만들겠다는 얘기인데요. 뭐 우리나라의 경우 현대차가 이걸 하겠다고 이미 선언을 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도 앞으로 미래 경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 같은 발표 후에 이 GM 주가가 한 3일 동안 네. 뭐 계속 오르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주주분들이 아주 기뻐하셨겠네요. 그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장이 예상이 될 것 같고요. 끝으로 이번 CES만의 특징 정리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 CES는 로봇과 5G, 3월 인터넷, 자율주행 기술의 진화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또 코로나19로 인해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된 기술과 제품들이 크게 늘었는데요. 이번에 참가한 기업의 약 20%가 디지털 헬스케어 제품을 갖고 나왔습니다. 또 친환경도 이슈였는데요. 네. 뭐 전기차, 이 전환이 강조된 것도 한 예고, 또 IT 기업들은 TV, 또 노트북 소재와 포장에 친환경을 적용했습니다. 네, 끝으로 팁을 드리면 CES 공식 일정은 지난 14일로 끝이 났지만 온라인 전시 관람은 2월 15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 CES 2022는 다시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릴 예정인데요. 올해처럼 온라인 전시관도 함께 운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정말 볼거리가 많을 것 같은데요. 이 온라인 전시가 끝나기 전에 시청자 여러분도 시간이 있으시면 꼭 둘러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CES 2021에 대한 소식 들었는데요. 올 한 해 가전과 IT 업계가 우리 생활에 어떤 변화 가지고 올지 기대가 됩니다. 소식 전해주신 임동진 기자 감사합니다. CES 2021 못지않게 얼리 어답터들 사이에서 출시 전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은 핸드폰이 있죠. 드디어 언팩 현장이 공개가 됐는데요. 과연 어떤 모습일지, 그리고 앞으로 통신업계 전망은 어떨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지효, 정재용 기자와 언팩 현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산업부 이지우 기자입니다. 갤럭시 언팩 행사가 우리 시간으로 15일 0시에 진행이 됐습니다. 이 언팩 행사는 신제품을 공개하는 행사인데 특히나 이번에는 갤럭시 S21에 대해서 기대가 참 많았습니다. 이 언팩에 대한 이야기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도 한국경제TV IT 컨텐츠 홍익인간을 제작하고 있는 정재용 기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좀 정 기자가 진행하는 홍익인간처럼 일단 영상을 보면서 우리가 좀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요? 언팩 영상에 대한 리액션을 하는 거군요. 네, 네, 맞습니다. 정말 기대가 되네요. 여기 유튜브가 아니니까 일단은 좀 진정을 하시고 알겠습니다. 일단 영상 한번 보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시작할까요? 네. 이게 시그니처 색깔. 그렇습니다. 팬텀 바이올렛 그쵸. 저희가 지금 보이는 근데 색깔이죠. 보라색이 제가 볼 때보다 저는 실물이 좀 예쁜 것 같아요. 보라 색깔. 아, 그래요? 잘 빠졌다. 사실 저는 디스플레이 얘기를 하길래 좀 네. 깜짝 놀랐어요. 왜요? 왜냐하면 이제 S 이제 지금 21의 일반 모델과 플러스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사실 해상도가 좀 전작에 비해서 떨어졌다는 그쵸? 지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아주 좋은 디스플레이 탑재했습니다라고 하니까 정면 돌파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삼성전자의 그 보도자료 보면은 바디 메탈 프레임에서 카메라로 매끄럽게 이어지는이라고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사실 이번에는 섬이 아니라 육지로 이어져 있죠. 옆면 프레임으로. 그쵸, 그쵸. 그래서 옆면 프레임까지 이어지는 디자인으로 이 삼성전자가 디자인에 왜냐하면 S20 때 욕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조금 더 세련되고 차별화된 디자인으로 칼을 갈고 나왔다는 느낌을 좀 그리고 들었습니다. 색상도 좀 다양해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네. 색상을 그 투톤 컬러로 그쵸. 카메라 선 부분과 뒷면, 후면 재질에서 네. 어떤 투톤을 구분할 수 있는 플러스와 일반 모델에서는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울트라 모델도 이번에 삼성전자가 자급제 모델에 한해서는 조금
삼성 그쵸? 그, 삼성닷컴 홈페이지 전용, 예. 홈페이지 전용으로 좀 음. 시그니처 색상들 내놓게 했는데 약간 조금 올드해가지고. 근데 저는 근데 올드요? 아니 저는 삼성닷컴에서 네. 사실 분들이 많을 거라고 느껴졌던 게 여기 카메라 저도 섬이라고 할게요. 이 섬 네. 부분을 또 카본 모양으로 좀 해가지고 네, 독특하게 카본 재질로 예, 했는데 예. 뭐 호불호가 네, 나뉘는 네. 영역이니까 디자인은 워낙 그렇습니다. 카메라를 계속 강조하고 있네요. 앞에서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이제 유튜브를 제가 네. 유튜브 하고 싶거든요. 아. 유튜버 할 때도 되게 좋은 기능이 있더라고요. 동영상에서 잘 나오는데 사진 찍으면 이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순간순간 딱 짚어가지고 그렇죠. 사진으로 만들 수 그러니까 원래 있으니까. 있던 싱글 테이크 기능이 있었는데 그걸 좀 더 발전시켰다 이런 그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8K 동영상을 8K 찍었을 니까. 때 화면 캡처가 사진만큼 화질이 좋다. 가능하다. 33메가픽셀을 통해서 더 많이 이제 나온다. 뭐 이런. 끊고 네. 이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좀 소개를 했잖아요. 그쵸, 카메라 기능. 네, 아무래도 이제 이 기자가 좋아하는 저는 디렉터 뷰, 디렉터스 네. 뷰. 어떤 내용인지 좀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한 가지 이 카메라가 여러 개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을 네. 때 렌즈 하나만 구동이 되고 다른 렌즈는 놀거나 이런 그쵸.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하지만 이번에 삼성전자가 모든 렌즈를 활용해서 내가 지금 보고 있는 화각 외에도 뭐 초광각이라든가 광각이라든지 망원까지 모두 활용하고 그 전면 카메라까지 활용해서 동시에 카메라가 그만큼 많이 돌아가면 성능이 그만큼 좋아야겠죠. 스마트폰에. 그렇죠. 그러면 성능은 결국 CPU, 핸드폰에서는 휴대전화에서는 AP,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의 성능이 그만큼 담보가 돼야 한다는 거. 그렇죠. 셀카에도 뭐 효과들 뭐 좀 적용이 되고 또 인물 사진도 잘 찍힌다 그러던데. 그렇습니다. 이번에 특이한 게 망원 카메라가 2개가 들어갔어요. 지금 영상에 나오는 것처럼 골드 줌 하나랑 네. 기존에 있던 거죠, 저거는. 그다음에 이제 3배 광학중이 가능한 망원 카메라가 또 들어갔어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이따가 얘기를 하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여러 배율에서의 최적의 사진 퀄리티를 보장하겠다라는 거죠. 이제 네. 줌을 락할 수 있는 기능도 이렇게 20프레임을 다 겹쳐가지고 네. 최상의 사진을 구현해내는 거죠. 요게 좀 주목해봐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이게 상당히 유용한 기능입니다. 전자기의 한계도 뛰어넘으면서. 초접사 촬영. 울트라 이제 카메라 기능 설명해드리자면 네. 일단은 삼성전자에서 1억 800만 화소 그 메인 카메라의 높은 네. 처음에 나왔을 때 1억 화소 막 깜짝 놀랐었죠. 그러니까요. 이제 삼성전자가 S20부터 적용을 하기 시작했는데 네. 이미지 센서가 이제 3세대입니다. 이번에 들어간 거는. 특징은 이제 색 표현력을 좀 더 좋게 하고 명암비를 좀 살리면서 전력 효율도 조금 적게 먹게 하고 민 처리까지 좀 향상되는 전반적으로 좀 향상됐다는 평으로 이번에 소개를 하는 거고요. 네. 또 특징적인 뭐 울트라만의 카메라 네. 기능이 있을까요? 그다음에 아까 이제 이 기자가 말씀해 주셨지만 네. 그 쿼드 카메라로 네. 사실 4개의 렌즈가 붙어 있는데 우리가 뭔가 이렇게 딱 찍을 때는 하나의 렌즈만 작동해서 아쉽다라는 그쵸. 게 있었잖아요. 근데 그 한계를 이번에는 렌즈를 여러 개를 돌려 쓰는 방식으로 좀 극복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서 이 기자를 찍다 가까이 가면 네. 원래는 메인 카메라로 찍다가 가까이 가는 순간 포커스가 나가잖아요. 네. 그러면 그 순간에 초광각 카메라가 훨씬 더 넓은 그 광각을 잡아주니까 화각을 잡아주니까 이 상황에 따라서 인식을 하고 얘가 알아서 렌즈를 바꾸는. 세상이 그래서 참 좋아졌어요. 음식물도 찍을 때 내가 원래 보통 우리가 포커스가 안 맞으면 어떻게 해요? 띵! 저는 이렇게 초점 모니터에서 뭐 계속 그렇게 하거나 일어서 가지고 그쵸. 여기에서 이거 한 다음에 줌 땡기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점점. 또 급을 나눴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S펜이 여기서 쓸 수 있잖아요, 울트라에서. 유일하게 유출되지 않았던 S펜 프로, S펜 프로가 나왔는데 그것도 이제 그냥 일반 S펜은 울트라에 지원하는 일반 S펜은 네. 이제 제스처가 안 돼요. 에어 액션이라 이런 거. S펜 프로는 제스처가 돼서 우리가 노트 시리즈나 갤럭시 탭 S7 같이 이렇게 태블릿처럼 이렇게 휙휙휙휙. 아니 근데 사실 노트 시리즈 뭐 단종설도 있었고 S펜 여기다 탑재할 거라는 건 뭐 다 알고 있었지만 수납이 안 되면은 저는 뭐 물론 장점이긴 하지만 조금 힘들 것 같다는 그러니까 생각이 이제 들어요. 약간 그 다르게 생각하면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 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네. 그냥 삼성전자의 생각은 S펜의 최대한 활용도를 높이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으로 나올 노트도 계속 나오잖아요. 네. 뭐 내년까지는 나온다고 했으니까 네. 그렇게 되면 어쨌든 거의 전기종의 펜을 쓰게끔 만든다는 전략인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이제 뭔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냐는 조금 더 생각을 해봐요. 이번 언팩 또 이번 갤럭시 S21에 대해서 좀 몇 점을 주시겠어요? 몇 점 만점이죠? 100점 만점. 100점, 10점 만점으로 10점 하겠습니다. 만점이요? 네. 7점 정도. 7점. 높게 준 건가요? 네, 좀 꽤
못 깨졌죠. 그럼 3점이 빠진 이유는 원래 뭐예요? 반점 주려다가 7점 줬습니다. 3점이 빠진 이유는 네.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명확한 등급 나누기가 조금 아쉽고 그다음에 사실 실물을 보고 한 가지 실망한 거는 두께가 사실 꽤 두껍게 보여요. 그쵸. 그러니까 왜냐하면 조금. 이 옆면은 괜찮은데 네. 이 오른쪽으로 넘어오면서 사실은 이 요거 컨투어 컷 컨투어 때문에 때문에. 너무 좀 두께를 너무 등한시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뭐 디자인은 하지만 실물로 봤을 때 전작에 비해서는 네. 너무너무 좋아졌다. 디자인. 예. 그렇죠. 네. 어쨌든 오늘 뭐 갤럭시 S21 정재용 기자와 좀 얘기를 네. 나눠봤습니다. 어느 순간 스마트폰이 전화를 주고받는 도구를 넘어서서 또 카메라와 동영상 업로드 등 문화를 주도하는 기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갤럭시 S21 스마트폰도 그런 기능들을 좀 강화했다 이런 게 좀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앞으로 통신 기술과 함께 우리의 생활과 또 문화 어떤 변화를 주도할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그렇다면 통신업계와 또 5G 관련한 전망에 대해서 스튜디오에서 좀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재용 기자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삼성전자의 새로운 폰 언팩 현장을 함께 하셨습니다. 새로운 폰의 등장은 새로운 기술과 업계의 변화를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이 폰의 출시가 앞으로 통신주와 통신업계에는 어떤 변화 가지고 올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현주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삼성전자가 일반적인 출시일보다 한 달 일찍 출시를 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삼성전자는 매년 2월 중순경 갤럭시 S 시리즈를 선보여 왔습니다. 이번엔 이례적으로 한 달 앞서서 출시를 한 건데요. 이 업계 관계자들은 삼성전자가 신제품 출시를 서두른 이유로 크게 두 가지로 봤습니다. 이 첫 번째로 미국의 제재로 화웨이가 스마트폰 생산에 차질을 빚었던 건데요. 아무래도 이 5G 신제품을 조기에 선보여서 화웨이 물량을 이제 선점하겠다 이런 의지로 풀이되고요. 또 다른 이유로 아무래도 작년에 아이폰 12가 선풍적 인기를 끈 만큼 이 부분을 견제하겠다라는 의도로도 해석됩니다. 그 경쟁사인 하나인 애플 쪽에서 출시한 이번 아이폰 12가 애플 최초의 5G라는 점에서 시장의 기대가 컸습니다. 그럼 이 애플의 5G 출시 이후에 삼성이 처한 상황 어떤가요? 아이폰 12 출시 이후 이 5G 시장에서 삼성의 스마트폰 점유율이 좋지 않아졌는데요. 이 지난해 아이폰 12 시리즈가 출시된 지 2달 만에 이 글로벌 판매량에서 이 삼성전자의 5G 스마트폰 1년치 판매량이 넘어선 겁니다. 결국 삼성이 5G 점유율 2위 자리를 애플에게 내줘야만 했던 거죠. 작년에 아이폰 12 출시만으로 삼성이 점유율에서 이제 밀려났는데 이번에 애플이 중저가 제품 생산량도 늘리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더욱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엔 삼성전자가 갤럭시 S21을 출시했잖아요. 그럼 이 갤럭시 S21 출시 이후에 올해 스마트폰 시장판도 어떻게 바뀔까요? 일단 삼성전자가 작년의 부진을 어느 정도는 만회할 수 있을 거다라고 보입니다. 이 카운터 포인트 리서치 시장 조사 업체에 따르면 이 갤럭시 S21이 올해 말까지 전 세계에서 약 2,800만 대가 팔릴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상황이 녹록지만은 않습니다. 애플과 1, 2위 자리를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하고 또 LG전자와 저렴한 가격을 앞세운 중국 업체들이 그 뒤를 바짝 쫓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신제품을 조기 출시하고 가격도 100만 원대 이하로 낮춘 점도 이러한 상황에서 선두를 점하겠다 이런 의지로 해석이 됩니다. 올해 스마트폰 시장도 아주 치열한 경쟁이 예상이 되네요. 근데 이 3G에서 LTE로 바뀌었을 때도 그 속도감을 피부로 느꼈거든요. 근데 이 5G는 아직 시기상조가 아니냐 이런 말도 많이 나옵니다. 이 업계에서 바라보는 5G의 전망 어떤가요? 아직까지 5G 서비스 속도가 생각만큼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4G 이용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하지만 올해와 내년 5G 시장이 빠른 속도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되기는 합니다. 이 주파수 재할당 대가 선정 과정에서 이 정부가 이 통사에게 기지국 5G 무선국을 내년 말까지 12만 개를 만들어라라고 주문을 하기도 했고요. 이 현재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 5G를 사용할 수 있는 장소도 늘어날 수 있을 거다라고 보입니다. 여기에 더해 다양한 5G 스마트폰들이 나오면서 이 5G로 세대 교체가 일어날 거다라고 예상이 되고요. 이 국내 이통사들이 월 4에서 5만 원 가량의 중저가 요금제를 내놓으면서 이러한 상황이 더 가속화되고 진입 장벽도 낮아질 거라고 전망됩니다. 삼성전자가 갤럭시 S21의 조기 출시로 스마트폰 시장 대응에 나섰는데요. 올 한 해 치열한 접전이 예상되는 만큼 각사의 전력과 움직임에 계속 주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소식 전해준 양현주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CES 2021이 온라인으로 개최되는 것도 그만큼 기술의 발달을 읽을 수 있는 지점인데요. 기술의 혁신이 일어나는 곳에서 우리의 생활은 조금 더 편해지고 동시에 우리의 인문적 소양도 함께 늘 성장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전 세계가 힘들었던 한 해를 보낸 만큼 유달리 새로운 다짐과 희망이 일어나는 2021년입니다. 야심차게 포부를 연 만큼 올해도 각계각층의 움직임과 비전 여러분께 심도 깊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함께할게요. 감사합니다.